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자 물류회사의 법적 지위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동영상 찍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이자 물류회사는 모 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습니다. 즉 운송에 대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1 운송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 이자 물류회사가 운송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자 물류회사는 스스로 운송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 기업에게 제2의 운송 계약을 이제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 회사의 화물은 실제로는 이 실제 운송인인 해상 기업이 운송인으로서 이제 운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2의 운송 계약에 있어서 이자 물류회사는 이제 화주가 되고요. 해상 기업이 이제 그 운송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운송 계약에 있어서 이자 물류회사는 우리가 계약 운송인이라고 부르고 제2 운송 계약에 있어서의 운송인을 우리가 이제 실제 운송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대기업에서 운송할 그 화물들이 있으면은 해상 기업에다가 바로 운송 계약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그때 운임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100을 전부를 이 해상 기업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자 물류 회사가 계약 운송인이기 때문에 일단 100이라는 운임은 계약 운송인은 이자 물류 회사가 수령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자 물류 회사는 하청 기업으로서 해상 기업에게 자기가 받은 100이라는 운임 중에 일부 예컨대 한 80% 정도를 해상 기업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전과 비교하면은 우리 해운 기업의 매출이 이자 물류 회사의 운송 부분만큼은 줄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자 물류 회사가 커 나가면서 해상 기업은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 물류 회사는 모 회사의 대량 화물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화주에 대해서도 이 해상 기업에 비해서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자 그 물류 회사가 상법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은 1991년에 개정이 되면서 선박 소유자 중심에서 운송인 중심주의로 이동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송을 하게 되는 그런 주체가 과거에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던 선박 소유자였지만 이제는 그와 무관하게 운송인이 되기만 하면 어 그 어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라고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 상선이건 그다음 선박과 전혀 무관한 어 판토석은 관계없이 상법상 운송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선박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자 물류 회사라 할지라도 운송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이들에게 허용되는 책임 제한의 이익 등을 이 운송인들이 전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이자 물류 회사나 해상 기업이나 운송이라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취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자 물류회사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도 빌려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해상 기업이 없다면 해상 운송은 실행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해상 기업이 선박을 소유하고 보유하면서 갖는 그 위험을 이자 물류 회사가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자 물류 회사는
해상 기업이 갖는 고유의 위험에 대한 염려 없이 운송 계약을 통해서 해상 기업의 위험을 자신은 부담하지 않고 활용만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